이제 또 중요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전속 중개 계약하고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은 좀 간단하게 작년도에는 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일반 중개약도 이제 가끔씩은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먼저 안 써줘도 된다는 일반 중개 계약서. 여러 기업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일반 중개 계약.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2번째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뭔가,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하나 정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박스에 보시는 필수 기재사항. 바로 요 4개가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법률 규정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 그리고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여기도 필요하면은, 자, 옆에 보실까요? 개업공사한테 이제 다음에 4가지 사항들입니다. 요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 오늘 매도매수 쪽에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청을 할 수 있다 할지 하여야 한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요청 안 해도 괜찮다. 뭐 중개 의뢰 내용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부탁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려고 작성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상황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옆집 가려고 지금 바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물의 위치나 규모. 그러니까 면적이나 아니면 소재지 그런 표현은 아니죠. 거기하고 유사합니다. 위치나 규모. 자, 세종시 어디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죠.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어디 있다, 얼마 정도 이런 얘기 하겠죠. 위치나 규모.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얼마 정도 된다입니다. 땅이 하나 있는데 1억에만 팔아줘. 자,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래 예정 가격. 여기다 이제 거래 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가격은 아까 보셨던 거래계약서. 일반 중개약서 지금 오자마자니까 3억 정도에 팔아달라, 1억 정도에 팔아달라. 그 금액이 이제 많이 다운되든지 아니면 올라가지는 거의 않을 겁니다. 정말 시세 모르는 분이나 좀 싸게 내놓지. 여기는 거의 대부분 욕심이 너무 많을 겁니다. 거래 예정 금액 조금 다운될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 보수를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살짝은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거래 이전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자, 중개 보수 정도가 얼마 정도 된다. 자, 1억이면 0.9니까 주택 같으면 0.5고요. 한 9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약간 깎아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한 60만 원, 70만 원 받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옆집보다 싸게 준다고 생색가 아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집에 다시 올 거고, 지금 옆집 갈라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이제 두 사람, 중개 의뢰인하고 준수를 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 매도인 하나, 우리 개업 하나. 여기는 매도 매수인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개업 공인주사고 중개인이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 자, 첫 번째 위치나 규모. 자, 두 번째 예정 가격. 자, 세 번째는 중개보수. 자, 네 번째는 따를 사항. 이런 게 바로 이제 일반 중개이어서 기재사항. 뭐 세금이나 공법 같은 거는 아직은 없다입니다.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가로 일본 별로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유효기간 얼마다? 우리 서식도 봤습니다. 유효기간 얼마? 3개월. 저걸 6개월이다라고도 시험 문제 속여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면 3개월입니다. 그리고 짧거나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상하게 서식이 있는데도 요 3번은 또 저런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 말고 이제 거래계약서에는 서식이 없으니까 저 소리는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서식이 있는데도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 생각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있다 없다? 제재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안 써줘도 되는 계약서니까 요거는 제재도 없고, 어차피 또 옆집을 갈 거니까 안 써줘도 되고, 그리고 써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지금 당장 옆집에 가고 싶은데 뭐 써달라고 하면 됐어 하고 이제 그냥 옆집으로 갈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기재사항 저 4개, 저것만 의미가 있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 저것도 이제 법에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언급은 좀 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그냥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13번째 전속중개계약은 정말 시험 문제감으로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오니까요. 이런 별표 3개. 가끔씩은 전속중개계약은 2개도 나옵니다.
또 최근엔 2개가 안 나왔었다.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 특정한 한 집에만 맡깁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게 없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한테만 전적으로 맡기고요. 옆집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리고 옆집을 안 가야 바로 착수가 들어갑니다. 옆집 가게 되면 나는 착수 안 할 거요. 요소를 할 거니까 바로 특정한 개업한테만 중개를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옆집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계약이 바로 전속 주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존도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당할 거예요.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금방 보셨는데 이제 전속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 이제 비교 2개만 딱 해봤습니다. 먼저 전속중개계약서 오자마자 중개계약 체결할 테니까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거기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더 빠릅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완전히 다 끝났을 때, 다 끝나지도 않는데 거래계약서를 쓰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다 끝났을 때가 바로 거래계약서. 근데 아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이제 개업하고 중개 의뢰인, 그리고 여기 이제 거래계약서는 매도 매수인, 매도 매수인하고 거래, 임대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 이런 걸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 서식이 전속중개약서 당연히 서식이 있고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으니까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안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재 있다 없다? 그러니까 거기 안 쓴 데에 대한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자, 대신에 전속중개계약서 안 쓰면 뭐라고 제재가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와도 괜찮고요. 49페이지에서 이제 작성 교부 후에 이제 몇 년 보존. 왼쪽이 전속중개계약서, 오른쪽이 거래계약서 몇 년이라고요? 바로 거래계약서는 5년. 돈이 있으니까.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이 보존기간은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꼭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이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개의뢰인 의무사항. 자, 그러면서 이제 옆집 가게 되면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해봐야 반토막. 우리가 이제 빨리 못 찾게 되면 우리도 반토막밖에 못 받습니다. 먼저 A번, B번, 자, 2번, 자, 2개는 너무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매도 매수인이. 정말 딱 문장 보게 되면 왜 옆집을 가는지, 그리고 왜 전속이 소개해준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지,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집 쳐들어가거나, 다방을 쳐들어가거나,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A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그러니까 유효기간 내니까 3개월 안에서지, 3개월 이미 다 지나면 우리 집에 안 온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옆집 쳐들어가면 보수 못 받아요.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다른 개업공사한테 모여 중개를 우려해서, 그리고 거기다 거래했다는 겁니다. 다른 애다가 꼭 동그라니까 옆집을 왜 가냐고. 전속에서는 옆집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위반했다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위약금. 위약금은 전부를 모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주의하셔야 전속중개 보수를 받는다? 아니다. 옆집에서 계약서 썼으니까 옆집이 받는 게 전속중개 보수고요. 우리는 위약금.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위약금으로 받습니다. 그것도 많이 속여보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약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B번 소개시켜주니까 눈 맞아갖고 둘이 신나서 지금 알파문고 간 다음에 다방 가고 있습니다. 아주 다방을 덮죠. 착각만 더 날려 게임입니다. 우리 학원 아이도 다방이 있네 게임입니다. 자, B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그리고 자, 이미 의뢰했던, 그리고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로입니다. 소개에다가 꼭 동그라니까요. 소개로 인해서 알게 된 그 상대방과 뭘 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소개가 뭐가 되고요? 원인. 근데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고요? 우리 개업이 밥상까지 다 차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 들고 아예 밥만 먹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직접 거래했을 때 그 거래는 결과적으로 개업을 통해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이 다 해놓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뭘 청구한다고요? 위약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전속중개 보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계약서 썼냐고입니다. 알파 문고 가서 둘이 지금 신나게 계약서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계약서는 못 썼다는 겁니다. 위약금. 자, 그래도 위약금으로 100%를 모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개. 옆집 갔을 때, 다방 갔을 때, 게임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오죽하면 대문 앞에 방이 있으면 그러거냐고입니다. 안 찾아주니까. 알린 죽는다고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정말 먼저 찾아냈다는 겁니다. 자, C번 볼까요? 전속중개계 유효기간 내에. 자, 누가요? 중개 의뢰인이,
그리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러니까 여기도 상대방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위에는 소개시켜준 상대방, 우리 개업이 기회입니다. 여기는 누구라고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대문 앞에 방이 있음 요겁니다. 자, 속에서 이제 여기는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얼마라고요? 잘해봐야 반도만 50% 내에서 무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소요 비용. 먼저 50%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앞에서는 반토막이 버티고, 지금 A번하고 B번은 100% 모두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 받는다고요? 잘해봐야 반토막. 그리고 그 소요된 비용인데 뒤에는 또 쓴 비용이 버틴다는 겁니다. 50%보다 적으면 얼마만 받으라고요? 쓴 비용만 먹고 아예 그냥 여기는 우리가 50%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계산해봐라 라고 시험 문제에 예전에는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림보를 볼까요? 2주마다 한 번씩 뭘 해야 될까요? 작년도 여기다 이제 일주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공교에다가 2주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먼저 A번 볼까요? 2주 일에 한 번 이상 잊어먹을 만하면 됩니다. 뭐를 알려주라고요?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뭔지요? 상황인지, 이 상황인지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B번,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2주 그랬습니다. 2주 아니요. 2주 그러면 너무 늦었어. 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등록 취소 당합니다. B본부가 이제 공개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얼마 있느라고요? 7일. 지금 체결하고 나서 지금 시간 가고 있다는 겁니다. 7일 넘어가면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642개에 거금 공수할 때 그 공이 바로 공개 안 했을 때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정보망과 그렇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정보망 뭐라고요? 또는입니다.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되고, 망에 못 냈으면 어디다 내면 된다고요? 신문에 내면 돼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간 신문에 둘 중에서 하나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뭐죠?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공개했으면 또 공개한 내용을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앞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개할 것은 7일. 그리고 공개했으면 공개 내용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개한 내용을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또 늦었어. 그입니다. 그때는 언제라고요? 꾸물거리지 말아라. 지체 없이. 그러니까 공개할 때가 신문에 내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여유를 좀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안 봐줘. 여긴 지체 없이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번은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물어보지 않을 정도고요. 그리고 유효기간 얼마입니까? 3개월 똑같습니다. 일반 중개계약도 얼마? 3개월. 전속 중개계약 6개월이다.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여튼 협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그죠? 단축 그리고 연장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시험 문제 엉뚱하게 3개월보다 길면 3개월로 단축된다. 무슨 강행 규정입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은 이제 중개보수인데요. 거래계약이 성립했을 때 우리 중개인이 거래가액이다. 여기는 사실 뭐 거래 예정금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래가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금액을 중개보수로 개업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당연히 우리 매도매수인한테 잘못하게 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어떻게 했을 때 과다. 근데 여기다 또 전액 그럴 겁니다. 뭐만요? 차액만. 거기 차액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전액 말고 입니다. 네가 받을 건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 무슨 책이 손해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 책이 요걸 이제 지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 하여튼 정해진 사항들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하지 않는 것들만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요건 잘 안 내긴 해도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감으로 다음 중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지 못할 것은 요렇게 시험 문제도 언급은 좀 해봤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보 공개인데 반드시 공개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고, 공개를 안 하거나 비공개 요청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등록 취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요. 그리고 아까 또 오는 망과 그러면 안 된다.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 그리고 공개 내용들은 박스에서 한번 잘 정해 놓으실까요? 이놈들은 가끔씩은 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중개사물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소재, 면적 같은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도배나 이제 벽면 등의 중개사물의 내외부 상태, 이런 것도 이제 공개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문장은 안 바꿉니다.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이것도 이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등에서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근접성, 지형 등의 입지 조건,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아까 이제 확인 설명에서는 요 1번이 2개, 입지 조건,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입지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조건 2개를 떼놨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모두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8개처럼 보여야 맞습니다. 미음번에 이제,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제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권리자의 인적사항, 뭐 너무 당연한 사항인데, 주소나 성명 같은 것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기준에도 공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여기도 이제 끝난 금액은 아니니까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 또 주의하세요. 그 가로 안에 있는 밑으로 거는 거, 이건 자주 냅니다. 위에 있는 게 더 자주 냈었지만,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개할 이유가 아예 없으니까 공개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요. 한번 여기도 전속중개계약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예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한 번 정도 해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8페이지, 요 48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전속중개계약, 여기도 한 문제가 몇 년, 가끔씩 정말 2개도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적으로 한 개업한테 속한다. 그러니까 한 집이지 다른 쪽에다 맡길 수 있다 없다?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옆집 가게 되면 이제 계약 위반으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우리 개업에, 그러면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올해 이제 거의 권리보다는 우리 전속 개업 공인사의 이제 의무를 시험 문제 감으로 한 문제 반드시 넣을 거니까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게 체결했을 때, 의뢰받았을 때는 아닌데 체결했을 때, 먼저 첫 번째 공개보다 더 빠른 게 있다는 겁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전속중개계약서, 순서적으로 보시면 아주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도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교재 보면 별로 이제 서식 없는, 아까 이제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교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교부하실 건데, 교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언제, 그리고 보존까지 하신다. 근데 여기 이제 지체 없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지체 없이 해야지. 개인 또 여기다 7일. 그리고 어디 가면 또 2주도 나오니까요. 2주. 그러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자마자 정보 공개보다 더 빠른 게 전속중개계약서 먼저 써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우리 보존기간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존기간. 아마 작년에 여기다 아마 5년이라고 있을 건데, 보존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 보존기간 3년은 꼭 우리 시험 문제 갑니다. 3년 동안. 여기다가 5년. 그리고 자꾸 유효기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5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효기간. 전속중개, 전소가 하나 부탁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몇 개월 간다고요? 요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 여기는 3개월. 보존기간하고 유효기간 헷갈리지 마세요. 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전속중개에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있습니다.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사무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게 하는 업무정지. 그래서 이제 거인 3명 할 때 결전할 때가 여기 나옵니다. 별표는 3개월이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해서 이제 쭉 가다가 한 7일 정도 되면, 7일 정도, 요 7일 정도가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공개하세요. 입니다. 공개를 해야 될 공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를,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뭐 하라고요? 공개. 그러면 언제, 그리고 어디다가 공개를 해야 되냐고 합니다. 여기는 언제입니까? 작년 여기다 2주 그랬습니다. 2주가 말고, 여기 7일.
7일 또는 아니면 일주일인데 하다 7일 그리고 7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라고요? 거래정보망, 이제 금방 좀 이따 바로 볼 겁니다. 거래정보망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거래정보망 뭐라고요? 여기는 또는 일간신문, 이것도 정말 너무 심했었죠. 일간신문인데 이것도 걔 또 벼룩시장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일간신문입니다. 여기는 망과가 아니라 망 또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망 또는 이래 봤습니다.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 그리고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 근데 만약에 망과 그럼 신문에도 내놓고 아니면 그죠 정보망에도 내놓고 동시 이렇게 동시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문에 못 낼 것 같으면 망에 내라.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라. 이런 식입니다. 신문사에다가 연락해봐봐. 금방 자리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등록 취소 당하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만약에 비공개를 요청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요청에 준수를, 이거 뭐 당연한 소리인데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요겁니다. 두 개는 이제 만약에 의무 불이행했을 때 이거는 등록 취소까지도, 정말 등록을 빼앗기는 등록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상대적이니까 세종시장님한테 싹싹 빌리면 이제 봐줄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절대적은 아니지만 등록 취소되면은 3년 동안 용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말아라. 그리고 요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지금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공개 내용, 공개할 때가 그렇고요. 공개 내용을 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얼마 만에,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지시 없이입니다. 요거 심하게 안 내봤습니다. 여긴 지시 없이. 그러니까 공개할 때가 좀 시간이 있고요. 여기는 꾸물거리지 마라. 뭘 냈다고. 아까 박스 봤네요. 7건한테 된 그 많은 내용들은 그 내용을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화로 불러줄 거예요? 안 돼. 뭐라고요? 그죠? 문서나 서면은 괜찮습니다. 문서, 서면, 요건 괜찮은데 구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알려줬는데 전화로. 그럼 업무정지 이미 얻어맞습니다. 서면으로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을 거지 말아라.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요건 뭐 당연한 소리고요.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거인 3명에서 첫 번째 요거가 바로 별표 6개월까지 얻어맞는다는 거짓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꾸 이제 인적사항 공개할 수 있다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요. 인적사항은 주소, 그리고 성명, 주소나 성명 등을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입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정도 문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아주 귀찮습니다. 여기도 이제 일주일, 여기서 이제 가다가 이제 2주가 되겠네요. 2주 정도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잊어먹을만 하면 이제 뭐 할 일이 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2주. 자, 2주 이렇게 갔을 때, 세 번째입니다. 업무를, 문장 깁니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 만나보고, 지금 A를 만나봤는데 얘는 계약 안 할 것 같대. 근데 B를 만나보니까 얘는 막 계약을 할 것 같아. 아주 난리네. 라고 해서 그 상황을 좀 알려주라는 겁니다. 지금 갑은 아주 기다리다 못 부러진다. 요 소리 합니다. 맡겨놨는데 상황을 통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통보할 거요? 어떻게 통보할 거입니다. 아마 여기다 이제 또 지체 없이 또는 일주일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이제 2주일.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공개. 그리고 여기 2주. 요거 외에는 다 지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주일. 그리고 한 번 이상을.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신문에 내는 거 한 번이면 끝이고, 우리 여기는 계속 주기적으로 잊어먹을 만하면 어디 부동산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까 보셨던 7일, 그리고 지체 없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 아주 솔직방정 떨어라. 그리고 이제 지체 없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잖아요. 어제 온 손님이나 오늘 온 손님이나 거의 같고, 하지만 심하면 일주일 내내 2주 거의 비슷하게도 손님은 거의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먹을 만하면 알려주세요. 상황을. 종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또 뭘로 하냐고 합니다. 했더니 또 구두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문서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서.
만약에 구두로 하게 되면 안 한 걸로 봐서 업무정지 모두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제재. 아까 안 쓰는 거 다 업무정지입니다. 여기도 사무소 문 닫으시죠 라고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거래가 다 끝났다. 이제 요 소리가 거래가 돼서 완전히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신문에는 안 내니까 괜찮지만요. 신문에는 한 번 냈으니까 끝인데 인터넷 통신망. 자, 금방 보실 건데 거래정보망에는 막 A 물건이 막 소재 면적해갖고 막 3억짜리 땅이 계속 요거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업이 거의 이제 아마 오래되면은 한 1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요 10만이나 되는 개업이 요 망에서 삭제가 안 되면 지금 혼란을 심하게 초래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래가 다 끝났다고 다 끝났을 때는 거래 사실을 요 거래 사실은 또 누구한테 통보할 거입니다. 통보 매도 매수냐 아니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언제 시킬까요? 맨날 다른 거 다 지체 없이, 그죠? 이제 2주, 그리고 일주일 모두 나왔다. 요 놈은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2주 아니고요. 그죠? 2주, 이미 늦었어. 여기 일주일, 얘가 무슨 공개니? 얘기입니다. 사실 통보는 이미 지체 없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누구한테? 자, 시험 문제가 여기 누구입니다. 중개의뢰인한테. 여기가 꼭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많이 속였다는 겁니다. 대상자. 여기 누구라고요? 중개의뢰인이 아니라 거래정보 사업자. 망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자한테 빨리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니까 혼란 초래 때문에 망에서 정보를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거래정보 사업자. 이제 조금 이따 금방 볼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인터넷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요 사업자한테 요분이 바로 이제 삭제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빨리 알려라. 혼란을 초래한다. 그것 때문에 거래사실을 알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도 방법이 꼭 여기도 방법 자체가 여기도 서면으로만 꼭 해야 되겠냐고 입니다. 속 터지게. 입니다. 근데 여기는 매도 매수인 쪽에 아니라 거래정보 사업자니까 뭐도 돼요? 구두도 돼요. 입니다. 자, 구두 얼마든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또 여기도 제재 얻어맞는다. 자, 늦으면 그리고 방법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 뭐 방법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대개입니다. 제재가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업무정지. 사무소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까 공개 안 했을 때 그리고 비공개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놈 제재가 크죠.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알릴 건지 이런 것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개업에 여기 중개 보수도 여기 이제 중개 보수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전속에 따른 바로 보수, 여기도 위약금이나 소요비용 등 이런 걸 바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전속중개 보수 볼까요? 전속중개 보수가 만약에 300만 원이었을 때 한번 금액을 잘 보실까요? 300만 원이었을 때 먼저 첫 번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여기 이제 다른 문장 다 불러들고 다른 개업공인사한테 전속 외에 다른 개업한테 바로 우리에서 거기다가 우리한테 거래했을 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쓴 비용 자체가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쓴 비용이 만약에 2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200만 원이었을 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소개한 상대방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거래했을 때 여기도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을 때 이런 거 한번 따져보시려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다라고 세 가지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쓴 비용이 이제 100만 원, 만약에 100만 원을 썼을 때 얘는 여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도 전속 외의 그리고 다른 개업한테 우리에서 거래했을 때, 두 번째, 소개한 상대방과 요것들이 눈 맞아갖고 알파 묻고 가더니 아주 둘이 신났습니다. 다방 가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다방을 덮쳐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그리고 거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보수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자, 그러면 전체 문장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자, 먼저 전속중개보수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쓴 비용이 200만 원이었을 때 전속중개보수는 300만 원이고 그때가 이제 쓴 비용이 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속이 바로 갑인데 바로 외면은 을한테
옆집 가서 여기다가 거래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속 외에, 요분이 전속이라고 씁니다. 전속 외의, 그리고 다른 개업 공유사한테 의뢰하여 거래했을 때는 전속중개 보수를 얼마 정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업공사가 얼마를 청구할까요? 얼마 청구합니까? 자, 다가 이제 200 달까요? 아니면 300 달까요? 어떻게 잘못 청구하신 분은 300에다가 또 200까지 보다가 500 청구하십니다. 그러면 교도소 가십니다. 얼마라고요? 그죠? 300. 그러니까 쓴 병은 쓴 병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병이라고요? 200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얼마? 300. 300입니다. 왜냐면 전속이면 딴 집 갈 수 있어요? 없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속개업공사가 딴 집에 가서 거기다 계약서 쓰다 보니까 전속중개 보수 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옆집 안 가기로 했잖아요. 안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계약서 썼으니까 얼마를 청구한다고요? 200 써도 300. 300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집 열심히 가보시라고. 거기서 계약서 써보라고. 그러면 300 나란히 깨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중개보수면 아주 더블로만 깨질 겁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받는, 여기서 이제 계약서 썼으니까 여분이 전속중개 보수를 받을 거고, 그리고 우리 전속은 뭘요? 위약금을 받습니다. 옆집에서 썼으니까 우리가 계약서 못 썼으니까 이건 전속중개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약금 얼마라고요? 300만 원 청구를 해야 됩니다. 300입니다. 다른 금액 여기다 무슨 200이네 아니면 또 150이네 이런 소리는 다 X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오게입니다. 아주 자선사업 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소개해준 상대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중개보수 300만 원 그리고 그때까지 쓴 병 200 그리고 전속개업 공인주사가 소개해준 상대방 A를 소개시켜주니까 둘이 그냥 딱 눈 맞아고 B하고 가져가고 요것들이 지금 다방에 가서 둘이 지금 열심히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알파문고 가고 계약서 사가지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는 얼마를 청구합니까? 여기도 300. 그죠? 그 소개가 원인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래가 됐지만, 누구 소개 때문에 거래가 됐냐고. 그죠? 전속이 밥상 다 차려놨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밥만 먹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 법 없다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300만원. 열심히 가서, 다방에 가서 계약서 써봐라. 내가 아주 다방을 덮칠 테니까. 얼마? 300만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주면 소송 가라는 겁니다. 소송 비용까지 막 덮개죠. 아주 골탕 먹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스로 보실까요? 전속개업 공인주사 이제 중개보수가 300만원. 그때까지 쓴 비용이 200. 이제 요걸 잘 봐야 됩니다. 200만원인데 중개의뢰인이 도저히 전속은 아주 정신줄 안 나봐요. 아주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겁니다. A가 아주 속 터자고 내가 대문 앞에 방 있음 해놨더니 방 있다고 써놨더니 B가 그걸 보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했을 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땡전 한 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속개업 공인주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는 얼마를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반인데 여기다가 반토막 150일까요? 요놈의 반토막 100일까요? 그럼 어디입니까? 항상 전속중개 보수, 전속중개 보수입니다. 반토막 얼마라고요? 150. 그러니까 200만원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청구한다고요? 150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 청구하면 200 청구하면 50만원 때문에 1년야 징역이나 1000만원이야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은 전부 다 하는데 저 전속중개보수 저거 다 하는데 여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입니다. 선진국은 땡전 한 푼 안 준대. 주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보수가 이제, 여기 쓴 병이 100만원입니다. 전속중개 보수 300만원. 그때까지 쓴 병이 100만원이었을 때. 그리고 전속 외에 여기 또 병이라고 볼까요? 병할 때, 다른 기업한테 가서 또 거기다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 얼마 청구한다고요? 300.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옆집 안 가기로 했잖아. 왜 옆집을 가냐고. 그러니까 옆집 덮칠 거라고. 그럽니다. 병할 때도 300. 그리고 갑할 때도 300. 우리 그냥 A는 돈만 깨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전속중개 보수 300만원 모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옆집 안 갔으면 전속이 썼을 거니까 전속이 쓰면 당연히 300만원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개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냥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속중개 보수 300만원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소개해준 상대방과 소개해준 상대방 둘이 딱 눈 맞았어요. 이것도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소개해준 상대방과 그리고 개업을 배제하고 두 사람이 가서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답니다. 그 소개는 누구 때문에 거래가 된 거예요? 보수 얼마 받는다고요? 얘도 300만원. 쓴 병을 절대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게입니다. 저놈 때문에 괜히 헷갈려 게입니다. 여기는 300만원. 근데 또 여기 오면 이제 이상해져.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발견해서 오죽하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겠냐고입니다. 아예 땡전아파 안 주는 선진국 이해가 가긴 갑니다. 우리 이제 망에다 내니까 일부 애들 주막입니다. 전속중개보수 300만원. 그러니까 스스로가 꼭 시험 문제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그리고 그때까지 쓰면 100만원, 100만원. 요거 잘 보셔봐. 100만원. 그리고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한 경우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150 이러신 분은 교도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1년야채 여기는 1000만원에 벌금 받습니다. 300이면 아주 교도소 아주 이빠이 가실 거고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기도 안 되고요. 그럼 얼마래요? 그죠? 100만원, 100만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50% 내에서 50% 이미 넘어갔으니까 150 나왔고요. 근데 여기는 50% 범위 내에서 우리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뭐라고요? 소요비용. 쓴 비용이 얼마래요? 100만원. 100만원 썼으니까 얼마입니까? 100만원. 아마 여기 처음에 봤었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헷갈렸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감 좀 잡힌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나오면 좀 더 쉽겠지만 요 보수 계산 문제도 예전에 많이 남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속 외 그리고 소개한 이런 거 잘 안 내겠죠. 뭘 쓰든 간에 무조건 전속중개 보수 저거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에서는 헷갈려 여기입니다. 50% 넘어갔네? 잘해봐야 반도만 200, 300 써봐야 150밖에 못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50만원 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래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얼마라고요? 50, 저거 50만원 쓴 병, 그거 먹고 정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저 50이면 50만원, 요것만 받고, 여기 뭐 손해 없네, 그입니다. 손해 한 푼도 없이 제대로 받았고요. 근데 여긴 손해가 났어. 50% 넘어가니까 150만원 넘어가서 손해 50만원 받다는 겁니다. 선진공은 땡전 앞은 안 줘. 그래도 우리는 150이라 주잖아. 하니까 여기는 150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금방 보셨던 우리 전속중개계약 이 정도면 충분히 내용이 모두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거주정보 사업자 그거 보고 한번 이제 프린팅을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주정보 사업자 거주정보망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14번째 이두 별표 3개. 자, 먼저 망. 자, 인터넷 통신망, 저 망을 이용하려면 사업자가 개업을 모아봐. 그럽니다. 전문인력들 몇 명씩 그 다음에 지정서는 며칠 만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규정.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주정보 사업자가 지정 취소를 당할 수 있는 거운정 해일에서 5개, 그 정도에서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감에서 예전에 저렇게 냈었습니다. 여기 누구 상호간이라고요? 우리 개업 상호간. 자, 그럼 옆에 볼까요? 중개의뢰인 상호간이 됐건 간에 개업 공인주사고 중개의뢰인 상호간에 저기도 뭐 설명 제가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 써놨고 여기는 중개의뢰인 상호간 정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과 개업의 상호간. 우리끼리 보는 거지 매도 매수는 전혀 접속 자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협회 등에서 광고하는 한방 그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주정보 사업자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는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그냥 국장만 신경을 써놓으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분은 안 돼. 정말 나라는 아예 국가적으로 신경을 좀 쓰겠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지정 요건 여기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박스 요 숫자가 정말 나오니까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다.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모아봐. 그럼 전체는 얼마, 그리고 골고루 모아봐 얼마, 그리고 저 끝에 가면 30인가 50인가 20인가 여기가 좀 생각이 안 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박스 보실까요? 거리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했던 개업공사가 몇 명이라고요? 전체가 500. 그러니까 저 500이 2,500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계속 줄었다는 겁니다. 몇 명? 500.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상.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2개예요. 그입니다. 2개면 돼. 우리 세종시하고 대전이면 돼. 나머지는 알아서 모아도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도에서 제주도 때문에 제주도는 저 물 건너가갖고 거기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특별자치도 그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특별자치 시이고 그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어야 되고 에서 각각 얼마라고요? 30명. 뒤에 있는 30명이 제일 생각이 안 납니다. 500. 그리고 2개. 그리고 30. 그 세 군데를 기억니은 디귿 해서 어느 문제집이나 다 나와 있고 협회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고 여기가 더 중요한데 요놈은 안 나왔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보처리 기능사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기능사, 초딩도 딴다는 기능사,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근무시킬 거요. 애들은 좋아하라고 할 거입니다. 애들 학교나 보내라 그입니다. 기능사 말고 뭐라고요? 기사. 기사 급수가 최고로 높대요. 몇 명이래요? 1명. 요것도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였대요. 저거 1000명이었다가 500으로 줄였대요. 그리고 누구하고요? 공인중개사. 저 개업하고 좀 말이 좀 통하는, 우리가 어려운 용어 쓰면은 사업자는 못 알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그럼 저것들이 알 거예요. 그죠? 개발사업 종류도 아주 많다 보니까 저것들이 모를 거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1명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전문인력 기사하고 공인중개사 1명씩 2명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진다. 저 그때 설비 거리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정합니까? 다른 장관 나오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뭐를 확보하라고요? 설비. 조금 문장이 길면 설비. 자, 첫 번째는 개업을 모아봐. 두 번째는 기사님.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네 번째는 설비 좀 제대로 확보 좀 해봐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요 박스 앞에는 꼭 여기도 별표 2개는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안 나올 수 없을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1페이지 정리 잘 해놨죠? 요건 저거 구비하세요. 개업 등은 뭐하니? 그리고 지정신청 누구한테 한대요? 국장. 거기 옆에 있는 국장.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돼. 시장, 권수구청장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며칠 만에 지정서가 나온다고요? 30일. 뭐 여기다가 7일, 14일 그러면 우리 국장이 그냥 과로사 하신다고 했습니다. 맨날 아주 돌아가시기 바쁘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30일. 그리고 운영규정 얼마라고요? 여기는 3월. 그리고 우리 교재는 잘 표시해놨네요. 여긴 정말 이거죠. 지정서 받은 날로부터 1년이지. 운영규정 제정일로부터 다시 1년은 절대 아니요.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정 신청 서류는 뭐 따로 안 봐도 되겠죠. 아까 500명 뭐하냐. 두 번째, 기사 뭐하냐. 세 번째, 공인중개사 뭐하냐. 늘어터지면 속 터지니까 용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 이제, 민번에, 지금은 또 이제 우리 용어가 저렇게 달라져갖고, 과학,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용어가 조금 달라졌대요. 옛날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여기 지금은 과학기술, 지금 뭐 문화체육 이렇게는 안 부르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거 이제 당구장 표시가 이제 법인 등기사항 찍으면서 안 낸다. 다 그냥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거다. 그리고 거운정회의 가끔씩 저거는 5개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는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옆에다가 국장 옆에다가 이미 취소인데 할 수 있다. 꼭 한번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하회한다. 요즘 아주 맞들려갖고 계속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지정 취소는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거짓으로 지정받았는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운영규정 저기 3개월 있네요. 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줬는데도 지정 안 하니 그래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돈 다 받았어. 저거 안 들어가면 개업만 골탕 먹어.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아니한, 다르게 차별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거 안 바꾸고요. 그 다음에 숫자 1.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저기 지금 3월 아래에 거기도 1년 이내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번에 이제 해외사, 사망, 회사. 그리고 시험 문제는 엉뚱하게 다음 중에서 요 5개 중에서 청문 안 하는 거 뭐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청문 안 하는 거 뭡니까? 미움받고 사망.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청문을 할 거입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입니다. 사망. 그리고 회사도 쫄딱 망해갖고 아예 회사가 공중분해 갖고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 자, 그러면 거운정 이렇게 나가죠. 첫 번째 거, 다음 두 번째 니은. 그리고 정보를 할 때 그 정의 보이는 정보공개 위반 정. 그 다음에 미음번에 해산할 때 해. 미음이 먼저네요. 숫자 1. 거운정에 해 1이 일어나면 지정을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리정보망 운영에서 이제 아까 우리 전속에서도 이제 봤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 나중에 운영규정에 따르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약화대로 얻어맞는데요. 그리고 우리 개업이 부탁한 거에 한해서만 요거 1학년 일반 까매도 해당됩니다. 아까 거운정에서 정보공개 잘못한 겁니다. 의뢰받은 거에 한해서만 공개.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 개업은 공개해서는 안 되고입니다. 저기 이제 우리 칠판도 4번에 써놨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완전히 다 끝나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구한테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중개의뢰인이 아니오입니다. 누구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돼. 지금 전속하고 약간 섞였는데 사업자한테 통보.
라고 끼우셔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오늘 프린트물 마지막에 이제 고정고 사업자가 있으니까요. 또 한 번 이렇게 점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린트물에서만 최소한 5개는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내용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해 놓을 건데 거기도 전속 중개계약 확인 설명서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린트물 계속 잘 보시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 우리 고용인 9번째. 이 9번째도 언제 신고할까요? 저걸 저렇게 30일 이내에 종료 신고한다. 라고 시험 문제 바로 내본 적이 있대요. 절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중요해서 보실까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한다고. 예전에 저기 고용신고도 열흘 이내였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왔는데 열흘 지나가고 신고할까요? 그 안에 사고 치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입니다. 언제라고요? 고용신고는 그렇죠, 업무 개시죠. 거기 업무 개시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 나가면 열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가면 열흘. 그 다음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업무 개시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료신고 볼까? 저것이 또 나갔네. 나가면 얼마? 집 나간 며느리는 며칠 만에 들어오니까입니다. 그죠?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흘 만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7일 아니고 30일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거 업무정지 당합니다. 제재가 업무정지 당하니까 고용신고. 그 다음에 종료신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험 문제네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다음 중에서 옳은 거 1번이 바로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종업원 전자문서 고용신고가 된다. 종료신고도 된다. 그 전자문서에다가 우리가 점점 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증 설정 하나만 보면 전자문서가 다 나와요. 실무급 수료 확인증,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요 전자문서 고용신고 이거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박스 좀 잘 보실까요? 밥상 3개. 자, 먼저 손해를 우리 고용인 쪽에서 1,000만 원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손해배상해라 라고 둘이 똑같이 책임져라. 뭐라고요? 연대. 그리고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 박스만 이해하시면 돼요. 과실이 없어도 개업한테는 책임지게 하겠다. 둘이 똑같이 책임져라. 연대. 그리고 물어주고 네가 고용인한테 돈 내라고 구상권 행사해라.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기 가로 보세요.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니네 둘이 1,000만 원 깨먹었으면 둘이 똑같이 연대 책임져. 요 소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종업원 먼저 물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인 쪽에서 징역이나 벌금 48조 3학년 3반, 49조 1학년 1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은 우리는 징역은 살게 할 수가 없지만 뭐라고요? 벌금 가지고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양벌. 근데 가로 안에 보시까 이 양벌 규정만 여기에 예외가 많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상당한 주의를 했었다.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없다고요? 벌금 없다. 자, 대신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어도 요거는 종본 때문에 벌금 받은 거잖아요.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구상권 X라고 써놓을까요? 요건 구상권 안 돼. 구상권은 행사 안 됩니다. 종업원 벌금을 대신 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문단속을 잘못한 우리 팔자입니다. 본인 팔자. 여기다가 구상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요놈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중 소속이나 금쟁이를 했을 때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져. 아주 뒷공무니를 꼭 밟아봐야 됩니다. 옆집 가서 근무하면 우리는 등록 취소 무조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먼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종업원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누구만 때린다고요? 네가 종업원 자리에 앉아. 우리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해요. 근데 우리만 그게 대위입니다. 누굴 대위해서 고용인을 대신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욕 못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여튼 고용인 관계는 저 책임 부분에서 한 문제 꼭 나온다. 그리고 업무상 행위는 그리고 본다지 모든 행위 아니고 추정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 무조건 나오고요. 자, 먼저 신고 관청 언제 돼요? 이전 한 날로부터 얼마? 7일. 그 다음에 10일, 15일 중에서 무슨 일이래요? 10일. 열심히 정리하시고 입니다. 그리고 이전 전일이에요? 후래요? 이전 후입니다. 딱 거기 번지수 제일 많이 나와. 최근에 또 안 나왔어, 그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또 7조 1순위, 거기 이전 후래요? 분사무소래요? 아니면 주된 사무소래요? 그죠? 주된 사무소. 앞에 두 개가 다 X. 그리고 어떤 게 X인지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꼭 저 앞에 두 가지 갖고 장난할 거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가 이제 신고서에다가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고 등록증 바뀐 거, 그리고 사무소로 옮겨가면 또 근생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 사무소 확보했니? 그입니다. 두 개. 그다음에 간판 철거 보실까요? 간판 철거 아까 교재 없었던 지체 없이가 맞는가요? 7일이 맞나요? 아주 여유 부리시네. 7일 그리고 열흘. 여기도 열심히 생각하시네. 이미 네 간판 뜯어졌다입니다. 얼마이네요? 지체 없이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제재가 과태료래요. 되집행이래요. 되집행, 사람 불러다가 뜯어내버린다니까요. 치사한 것들이 철거 명령도 없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게 조용히 내 간판이 뜯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 보실까요? 사무소 문 닫아라. 아니요. 게입니다. 뭐라고요? 게을러 갖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루에 10만 원씩 간다고 했구만. 열흘 되면 100만 원 깨져요.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별도의 표가 있는데 100은 다 안 때려. 20을 때릴까요? 30을 때릴까요? 50을 때릴까요? 30.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보시면서 휴업만 계속 내고 있는데 다른 놈도 서서히 낼 겁니다. 여기는 30일 주셔야 됩니다. 딱 중간에 하다 개시가 됐건 이전이 됐건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건 그 다음에 자격증 안 내건 이런 것들은 30이다 주셔야 됩니다. 휴업은 반드시 내고요. 저기 얼마를 초과하라고 했대요? 아니면 이상이래요? 2월 말고 3월. 그리고 3월 이상이래요? 초과래요? 초과가 맞습니다. 개인 또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은 이상한 문장입니다. 옆에 이제 등록증을 여기 휴업은 잠시 쉬니까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잠시 쉬어도 등록증 갖다가 내라. 좀 이따가 업무 다시 하려면 뭔 신고할 때 찾아가라. 요새는 재개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등록증 저거 어떡하려고? 택배로 보내려고요? 안 돼요. 입니다. 오토바이 불러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전자문서 안 돼. 전자문서 X에다가 꼭 동그라미입니다. 등록증 싸들고 오세요. 제발 좀 액자 좀 떼고 오세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 보실까요? 기간 좀 바꿔주세요. 등록증 첨부하냐 안 하냐?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만료일 전까지만 신고해주면 되고요. 여긴 전자문서 된대요 안 된대요? 돼요.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보고 싶지 않대요. 커피 타줘야 되니까. 여기는 전자문서 되고요. 그리고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이미 빼앗겼구만. 첨부 안 해요. 시험 문제가 등록증 첨부해서 변경신고한다? 뭔 소리여입니다. 등록증 빼앗겼는데 등록증 또 있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저 업무 시작할래요. 만료 전까지 신고인데 여기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찾으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아니면 찾으러 갈 테니까 제 거 빼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 전자문서 돼요.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찾으러 가는 거니까. 등록증을 겨보 받는다, 재교부 받는다, 반환 받는다. 뭐가 맞대요? 반환. 이런 것들 이제 잘 보셔야겠습니다. 뒤통수 아주 치고 싶으면 저 반환을 받고요. 주셔야 됩니다. 폐업 저거 간판 뜯어내야 될까요? 사무소 유지를 해야 될까요? 요거 뭐 폐업이니까 사무소 유지할 필요는 없을 거고. 먼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여기도 뭘 싸들고 가야 된다? 등록증. 저기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된대요. 간판 철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사람 부를 거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재 보실까요? 제재가 이제 휴업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정지, 그죠? 당연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명 보이게 휴업. 10번째, 11번째, 그거 다 과태료입니다. 근데 별표가 얼마래요? 20인가? 30인가? 50인가? 20, 그죠? 20입니다. 여러분 안 틀리고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2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2번째, 인장등록 무조건 나와요. 자, 먼저 개인하고 불칙인데, 자, 먼저 소속도 들어가고요. 가족관계가 맞대요. 주민등록이 맞대요. 상업정기 규칙이 맞대요. 두 개가 맞대요. 성명이 어디 나타나냐고?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그러니까 앞에 두 개.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민등록법 거의 뭐 내보지는 않았지만 그 두 개 법이 맞습니다. 상업정기 규칙은 법인 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7이 맞대요? 10이 맞대요? 7. 이미 15로 바꿔서 시험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이 맞대요? 30이 맞대요? 헷갈리네요. 40이 맞대요? 30이 맞습니다. 3cm. 제일 크면 3cm. 그러니까 7에서 30이면 상당히 좀 중간에 아주 널널하니까 웬만한 도장은 여기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크게 뭐 크게 재볼 거 없어. 너무 적거나 너무 크지 말어. 도장이 그냥 주먹만 하면 안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법인 보시니까요. 법인은 가족관계 이러면 안 되고 주민등록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상업, 등기, 규칙. 요놈도 꼭 바꿔볼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바꿔봤어. 근데 시험 문제 냈습니다. 법인일까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일까요? 누구래요? 법인. 항상 우리 법인은 민법 배우면서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 아니요. 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우리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아닌데 할 수 있다. 근데 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래요, 분사무소래요. 등록이래요, 신고래요. 어디래요? 여긴 주된 사무소, 그죠? 주된 사무소에 뭐 한다? 여기 이제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에다가 거기다가 등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변경 등록해 보시까 변경 등록은 이제 신고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변경 등록에는 얼마라고요? 지체 없이 말고 열흘 말고요. 7일입니다. 도장 파는데 일주일은 걸려. 그다음 이제 신고입니까? 여기 등록입니까? 변경 등록은 변경 신고가 아니라 변경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장을 나중에 이제 바꿀 때도 크기를 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등록. 그리고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정말 여기 전자문서 인장 등록이 됐건 변경 등록이 됐건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전자문서 이제 된다고 꼭 오래 정도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장 등록에다가 100만 원 약할 때 큰일 납니다. 뭐라고요? 자격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그럼 업무정지는 개업이고 자격정지는 소속이고 이렇게 정지 먹고 나란히 둘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별도 표 갔는데 1개월 아니고요. 6개월은 아닙니다. 3개월. 그러니까 이걸 아직 안 내봤는데 그래도 별표가 3개월이다. 자꾸 오다 가다 보면서 3개월. 자꾸 봐주게 되면 나중에 눈에 좀 익어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째 요놈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거래정보망. 그리고 저기 지정요건은 시행령에 있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지정하니까 국장이 있는 쪽은 무슨 규칙이래요? 시행 규칙입니다. 거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등록 기준이 있는 거고요. 사무소 얻었니, 교육은 받았니, 그 등록 기준은 시행령에 있는데 하필이면 또 지정요건, 아까 이제 개업 얼마 모았니 이런 것들은 시행 규칙에 있다는 겁니다. 국장이 규정할 거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술자 안 나올 수 없을 정도 정말 딱 세 군데 배워놓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이라고요? 1000명 그러면 안 됩니다. 2500명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예전에 그냥 엄청 오래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공부하신 분 아주 티냅니다. 얼마라고요? 500입니다. 500. 예전에 정말 아주 그랬었습니다. 우리 몇 개라고요? 10개였다가 이제 5개도 아니고 2개. 2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대전하고 우리 세종시면 돼. 그리고 몇 명이래요? 가장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헷갈려. 20인가 50인가 30이요. 30명 이상. 요 세 군데 숫자 꼭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래요, 기사래요? 정보처리 기사. 정말 기능사도 아마 제일 많이 내봤을 겁니다. 한 명이래요, 두 명이래요? 한 명. 뭐 1인이나 뭐 그냥 뭐 2인이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래요? 한 명. 한 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비.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국장이 지정한대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대요. 누가 정한대요? 컴퓨터 설비 국장. 그죠? 이거 국가적으로 하겠다.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이 지정을 해요. 그리고 지정서는 며칠 이내에 교부하는데요. 그러니까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14일 그러면 안 되고 30일. 지정서는 30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옆에 이제 한번 보실까요? 등록 통지는 며칠 만에 온다고요? 그거 비교해서 자꾸죠. 7일. 매수 신청되는 얼마고요? 14일. 매수 신청되는 저 뒤에서도 한번 볼 건데 14일입니다. 우리는 7일 만에 그리고 매수 신청되는 더블로 14일입니다. 그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자꾸 14일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군데만 정리를 잘하면 돼요. 그다음 운영 규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우리 교재에서 그림 봤네. 저기 이제 51페이지 꼭대기에 있네. 얼마? 3월입니다. 3월 이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국장. 이제 틀린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거기는 지정 취소도 되고 500만 원이나 과태료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 두 개 다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되고요. 공정 해일할 때도 있고 운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지정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고 500만 원이나 과태료도 있고. 성격이 다르니까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게을러 갖고. 자, 설치 운영 보실까요? 자, 먼저 지정일로부터 30일, 아까 해일, 그리고 3개월,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정말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얼마 이내래요? 해일. 1년, 꼭 1년입니다. 이제 세 군데 숫자 다 나왔습니다. 지정서 30일, 운영규정 3월, 그 다음에 망운영, 설치운영, 요거는 1년. 그 세 군데 숫자가 저걸 6개월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대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운정 아까 보셨던 해일, 그리고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망해서는 안 한다. 그리고 저기 끝에 이제 나오네요. 일, 거운정의 해일 아까 봤었고요. 지정 취소 하회한답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아주 맞들렸나봐. 요즘 아주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아주 재밌나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이스 문제만 얼른 보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번 16개. 여기 이제 오이스 문제만 얼른 풀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맞았습니다. 열흘 만에 가면 얻어 터지겠네요. 7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7일이 아니라 얼마래요? 10일. 15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 열을 열심히 정리하다가 가세요. 하여튼 이런 숫자가 이제 많이 헷갈려. 아까 전속중개기약에서 7일 받고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가 이전한 경우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신고한다. 그래갖고 신고하겠냐? 그럽니다. 신고 대환돼요. 어디요? 주된 사무소. 맨날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여긴 이전 후도 아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아주 줄기차게 주된 사무소. 아까 보셨던 휴업도 인장등록도 주된 사무소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지수 잘 볼까요?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이전 전 행정처분, 그럼 이전 전이 맞을까요? 이전 후. 또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 이전 전이 잘하니까 이전 전에서 하고 보낼 것 같다고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죠? 오히려 맞았습니다. 요놈은 오히려 이전 전 그러면 안 돼. 아마 저번에 프린트물에서는 이전 전 해갖고 아마 틀린 게 나올 겁니다. 요놈이 맞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겸업부에서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업이나 그리고 관리업은 법인의 겸업이다. 아니다. 임대가 아니라 임대 관리, 그리고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 대행입니다. 주택관리사가 있으니까 첫 번째 관리대행 이런 겁니다. 임대업이 아니라 뭔 건물을 계속 사. 하여튼 세 글자 나오면 다 이상하다고 했고 말입니다. 임대 관리, 그 다음에 관리 대행 이래야 됩니다.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으니까입니다. 그럼 상대평가 간다는 주택관리사. 일단 상대평가 가기 전에 주택관리사도 한번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시험도 막 그럴지 모른다고 정말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빨랑 공부하라고 하고 하여튼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얘기 안 해주면 될 거고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고용인을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이제 고용인이 바로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렇게 일주일 만에 들어온다고 한 것 같은데 7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며칠 만에 신고한대요? 열흘, 그죠? 10일입니다. 10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런 게 많이 어려우실 건데 한번 볼까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주사는 형사상 연대래요. 연대면 같이 교도소 똑같이 가거든요. 손잡고 형사상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또 밥상을 바꿨죠. 형사는 양벌, 그리고 연대는 민사 그래야 됩니다. 지금 밥상 슬쩍 바꿔봤습니다. 아까 3개 바꾸막입니다. 민사는 연대, 그리고 형사는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심하게는 안 바꿔봤는데 꼭 주의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볼까요?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분사무소는 혹시 또 분사무소인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정말 맞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예요. 서류가 거기 있어. 이놈 맞았고 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놈을 잘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럼 저기 소속이 지금 또 안 보여?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려야 됩니다. 소속인데 등록관청이, 그럼 소속한테 자격증을 저기 누가 줬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줬나? 등록관청이 자격을 가할 수 있다. 자격정지를. 근데 등록관청이 아닌데요? 누구래요? 도지사. 지금 요즘 최근에 요걸 많이 내보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소속이면 자격정지인데 자격증을 누가 줬는데 등록관청이라고 그러냐고 입니다. 우리 개업의 업무정지 거치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때리게, 이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9번째는 이제 금방 알겠죠. 휴업하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로 어떻게 되겠냐고 합니다.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싸들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니까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 이전 가격을, 근데 아까 보셔야 될 게 임대차는 뭐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요? 거래 이전 금액을 아닙니다. 거래 이전 금액, 보증금, 월세, 골지금 이런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공시지가.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다고 했지, 거래 이전 금액을,
거래증 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예 뭐 갖고 거래하려고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권리금 얼마,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시지가. 하필이면 공시지가 옆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으니까 헷갈린다고 우리 모의고사는 10번째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업무 처리 상황을 아주 솔삭방정 떠내 중개한테 일주일에 뭐 공개하니 일주일 이내에 한 번 이상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 된다. 일주가 아닌데 얼마? 2주입니다. 아까 봐놓고 작년도에도 냈으니까 공개 갖고 냈으니까 올해는 또 연원 갖고 내겠죠. 분명히 내볼 거니까 꼭 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말이 맞는지 볼까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오죽하면 대문 앞에 방있음 했건 얘기입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여 거래한 경우는 지금 스스로를 봐야 되는데 위약금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대요? 옆집을 갔나? 다방 갔나?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된다. 맞아도 틀렸다? 잘해봐야 뭐 50% 아까 계산도 해봤구만. 뒤에는 소요비용 50% 내서 소요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여기도 나오니까 소개준 상대방하고 헷갈리지 해서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번째 액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째 볼까요? 전속개업 공인주사는 개업 공인주사가 바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렇게 그죠? 서명 또는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다 쓰러졌습니다. 13번째 서명 또는 날인 아주 한자하건데 아까도 봤구만 안 보인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가 서명 및 날인이고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13번째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부가통신 사업자 여기 이거 잘못됐네. 바로 부가통신 사업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맞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된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국장 아니고. 이건 지정신청입니다. 아까 통신은 통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정보통신부 장관. 요거 꼭 주셔야 됩니다. 요건 국장이 아니오게입니다. 여기서 부가통신만큼은 달러 국장 아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째 볼까요? 거주모 사업자는 지정신청할 때 운영규정 지정신청할 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정신청할 때인가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아마 이제 우리 교재에서 저기 보이잖아요. 지정신청할 때는 없고요. 그리고 지정서를 받고 난 후에 운영규정입니다. 아직 되지도 않아갖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게요. 이런 것들은 김치국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 신청할 때 말고 지정된 후 그리고 운영규정 제정합니다. 자, 이렇게 내면 또 어렵다는 겁니다. 15번째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뒤통수 또 때려볼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실까요? 16번째,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하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제 지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3월 아닌데요. 얼마요? 30일. 여러분 숫자가 30일, 그리고 3개월. 1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맨날 숫자 바꿔볼 거예요.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프린트물, 이제 요거 조금 이제 쌓이긴 좀 쌓였는데, 자,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앞에 이제, 들었던 이제 2개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항상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볼 때가 됐건, 모의고사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전체로 다 모일 거니까, 한 번씩은 꼭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2-3번 본 다음에, 요게 이제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제 도움 안 되면 저기 집어 던져도 괜찮을 건데, 한번 아마 그럼 이제 후회하실 겁니다. 잘 보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전체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